오늘은 주로 유기화학 물질의 분리 정제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고.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은 자료에 따라서 열거하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서로 차이가 많이 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방법들을 정리를 해봤어. 일단 나는 이제 어디서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분리 정제를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적 특성의 차이를 응용하느냐, 또는 분자 크기나 질량에서의 차이를 응용해서 분리를 하느냐, 또는 용해도 극성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은 차이를 응용하느냐,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눠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하도록 하자고. 먼저 첫 번째는 열적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증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야. 이건 뭐냐면은 결국 보일링 포인트가 다른 액체들을 서로 분리를 해주는 거야. 당연히 정제도 되지. 증류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참고하는 걸로 하자고. 또 하나는 서블리메이션, 승화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는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 정제하는 방법이야. 요거는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승화라고 우리말로 하지,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바뀌는 현상을 이용해. 그런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물을 여기다 이렇게 깔아놓고 온도를 밑에서부터 주거나, 또는 밑에서 주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베큐um을 걸어주겠지. 그리고 이쪽에는 아주 차갑게 아이스 워터 같은 걸 여기 넣어놓고 당연히 밀봉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여기 혼합물 중에 들어있는 승화가 되는 물질들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체로 바뀌어서 여기서 고체로 바뀌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여기서 열어가지고 여기 붙어 있는 기체들을 긁어내면은 되는 거야. 그지? 요게 이제 승화라고 하는 거고, 사실 승화성 물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만 해당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거야. 나프탈렌은 실제 상업적으로도 이런 승화 방법에 의해서 정제를 한다고 그래. 우리 나프탈렌은 이거 우리 뭘 생각하면 되냐면, 옛날에 우리 좀약이라고 했나? 지금도 많이 사용해. 저기 옷 같은 거, 옷장 같은데 넣어놓고 그러는 것들인데, 옛날에는 나프탈렌을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발암물질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딴 물질들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아무튼 그런 승화라고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분자 크기나 질량 차이를 응용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여과야. 필터 해준다 라고 하는 여과야. 여과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 포화 사이즈가 중요하고, 그 멤브레인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동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는 걸로 하자고. 자, 이거 말고 어떤 방법이 있냐 그러면 다이알리시스, 투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주로 고분자 물질을 용액 안에서 저분자 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투석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분자만 통과시키는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분자 사이즈별로 투과를 해주는 거예요. 작은 놈만 투과를 하는 이런 반투과성 막이 있어. 이 반투과성 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 투과성 막에는 몰레큘러 웨이트 컷오프라고 해서 요게 이제 써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이다 라고 하면은 1000 이하의 물질들은 투과시키고 1000 이상의 물질은 정확히 1000은 아니겠지만 대강 1000 기준으로 해서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한다라는 얘기야. 이걸 내가 이제 상업적으로 팔고 있는 거 몇 개 우리 실험실용으로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자고. 이렇게 가장 유명한 다이얼리시스 멤브레인인데, 얘네들이 지금 번호가 7번까지 가 있다고. 이건 뭐냐면 몰레큘러 웨이트 컷오프 기준으로 해서 1000부터 시작해서
3만인가 뭐 얼마까지가 있어. 예를 들면 이거는 1200에서 1400 정도, 12,000에서 1400 정도에서 컷오프를 하는 거야. 가장 작은 게 이제 1000 정도야. 이 정도면 저분자 물질들의 분자량이 낮은 고분자 물질들은 투하 안 시키는 꼴이 되겠지. 이와 같이 지금 여기 살짝 보이지만 이런 튜브 형태로 돼 있어. 그 안에다가 고분자 용액을 집어넣고, 이쪽에 있는 것처럼 고분자 용액을 집어넣고 클립으로 위아래를 고정해줘서 투과를 하는 거야. 실제적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이 안에 튜브 안에다가 고분자 용액을 집어넣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몰레큘러 컷오프 1000이라면은 1000보다 작은 뭐 이온이나 이런 저분자 물질들은 바깥으로 나가고, 그치? 그래서 제거가 된다라는 거야.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100% 제거되는 건 아니야.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이. 왜? 당연히 여기는 평형으로 이루기 때문에 결국 안에 있는 용액보다 밖에 있는 액, 뭐 주로 이제 이거는 물을 베이스로 사용하는데, 다이얼리시스 멤브레인이 기본적으로 물을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예를 들어서 바깥쪽을 10배 양을 늘리면은 결국 평형에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10분의 1만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가 돼. 이론적으로 암만 많이 제거가 되더라도 이 안에.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가 안 돼. 그러니까 제거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깥쪽에 양을 늘려야 돼. 는 것보다는, 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한번 해주고 평형에 도달하면 바깥쪽 액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액, 증류수를 넣어주면은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바깥쪽 액이 10배라고 하면 한 번 해줬을 때 10분의 1이 남지만 또 한 번 해주면 그거에 10분의 1만 남는 거니까 바깥쪽 액을 무한정으로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자주 액을 교환해 주는 게 좋고, 또 그런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선 밑에서 스터링 해주는 것도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돼. 대부분 이거는 이제 단백질을 대상으로 원래 했던 거기 때문에 뭐 합성 고분자에서도 수용성 고분자는 이런 식으로 정제해 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 투석이란 단어는 병원, 투석 전문 병원 뭐 이런 걸 보는데, 이게 우리 신장이 여기서 이제 투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노폐물들, 저분자 물질 노폐물들을 투석으로 제거를 해주는 건데, 이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은 혈액 속의 노폐물, 뭐 대표적인 게 유리아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고 혈액 안에서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뽑아내서 투석을 시키는 해서 이런 저분자 물질들,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거야.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봤던 것 굉장히 불편한 일일 거야. 뭐 이런 걸 한다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고분자에서 저분자 물질을, 단지 이거는 수용성이어야 돼. 다이얼리시스 멤브레인은 거의 워터 베이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센트리퓨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건 뭐야? 원심 분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심 분리야. 요걸 그림을 하나 나타내면 결국 이제 기계는 이렇게 생겨서 여러 개를 꽂아 넣는데 튜브 안에 어떤 이제 분자량이 다른 여러 가지 녹아 있지 않은 물질들을 넣으면은 얘를 빙글빙글 돌리면 원심 분리를 시키면은 밑에 가라앉고 위에는 슈퍼네이턴 트라이브로 해서 상등액으로 남아서 요 고체로 가라앉는 놈을 분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거야. 원심 분리기는 뭐 이제 뭐 간단한 기계지만은 이 원심 분리기는 어떻게 이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원심력이 많이 걸려야 되는 거라고. 지금 무슨 얘기? 빨리 돌면 될 것 같아. 느낌은 그래. 빨리 돌면 돌수록 당연히 분리되는 효율은 좋을 거야. 근데 실제 중요한 거는 물론 분당 회전수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면 반경이 이렇게 되는 놈하고 이렇게 되는 놈이 있다고 하면은 똑같이 1분에 뭐 60회를 돈다라고 하더라도 이 포인트에서 60회 도는 거하고 이 포인트 바깥쪽에서 60회 도는 거하고는 각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라고. 무슨 얘기? 지름에 비례하게 돼 있다고. 정확히
아무튼 지름에 비례하는 꼴이 될 거예요. 따라서 RPM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건 기계가 크면 클수록 지름이 켜지고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속도는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RPM보다는 G-force라고 하는 값을 많이 사용해줘. 이거는 실제 요 바깥쪽에서 원심력에 의해서 걸리는 힘을 나타내는 걸로서 우리 중력 가속도의 몇 배인가 라는 식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실제 논문 같은 데 볼 때는 RPM으로 써 있지 않고 G-force 값으로 써 있어. 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기본적으로는 뭐 RPM 값하고 지름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 이와 같이 원심 분리에 의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것도 있지만 원심 분리에 의해서 고분자의 평균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 요거는 다른 동영상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는 걸로 하자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유기화학 물질에서 분리 정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용해도. 내가 표현을 하면 극성이야. 실제 용해도는 극성에 의존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 용해도의 차이를 응용해서 하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이쪽에서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